이게 지난해 3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. 아우 진짜 내용이 너무 끔찍합니다, 진짜.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입니다. 지난해 3월이고 호치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40대 남성을 발견합니다. 피투성이었고요. 주변을 뒤져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흉기도 여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. 급히 해당 아파트 내부를 점검에 들어갔더니 그 아파트 침실에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. 잔디밭에서 발견된 남성은 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. 자, 한 명은 피투성이로 아파트 잔디밭에서 또 다른 한 명은 아파트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자, 그 두 사람의 관계는요? 자,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. 아들하고 아버지였는데요.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잔디밭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. 아버지는 지금 방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남성은 한국인이었고요. 40대 남성이고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그 사실은 사망한 사람이 그 시아버지가 되겠죠. 그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인 그 시아버지한테 이 베트남 여성이 전화를 하거나 하소연을 좀 했다고 해요. 남편이 나를 때리고 반려견을 죽였다라고 전화를 좀 했다고 하고요. 아, 그러니까 아버님, 예. 아버님 아들이 나 때리고 우리 반려견을 죽였어요. 네, 저를 전화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베트남 가겠다. 그걸 아들하고 대화를 해보겠다. 항공권을 예약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. 결국은 그렇게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까지 날아와서 말렸고요. 또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베트남에 도착한 뒤에 대화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. 저녁에 맥주 4캔 마시면서 아내하고 자녀들을 좀 잘해라라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. 야, 이 녀석아, 너 왜 네 조광지철을 때려? 똑바로 살아. 자, 이렇게 부자간의 대화를 마친 아버지와 아들. 자,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내 편 안 들어가 무슨 얘기일까요? 네, 이 사람은 정말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이나 자기 인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은 아버지시죠.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베트남까지 가서 아들한테 아내한테도 잘하고 좀 가정을 잘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주무셨는데 이 남성도 이제 자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아버지가 내 편이 아니고 아내 편이구나. 나를 질책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. 라면서 잠을 못 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결심을 합니다. 그래서 또 그냥 순순히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.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서 아버지를 찔렀는데 그 찔린 상처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. 나중에 그 흉기를 발코니 너머로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종류의 흉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합니다. 자, 저 아들. 아니 근데 아들이 아까 그 아파트 화단에서 네.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왜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? 이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흉기로 자신의 몸에도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. 그 후 발코니 밖으로 흉기를 던지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잔디밭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경비원이 피투성이로 잠든 남성을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. 또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수년 전부터 이 베트남인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아내와 아이들만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 찾아와서 반려견을 죽이고 아이들까지 위협을 하니까 아내가 도망쳐서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이 도움을 청한 건데요. 이 연락을 받고 베트남으로 온 아버지가 변을 당하신 겁니다. 자, 임모입니다. 뭐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는 당연히 실명과 얼굴 사진을 다 공개했죠. 예, 저희가 가린 겁니다. 예,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는 저런 모자이크를 치지 않았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이 사건의 그 호치민 법원의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는 다 인정을 하지만 어린 두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선처를 좀 해달라고 했고 이 남성의 형도 대가를 치르는 건 맞지만 가족과 다시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만 법원 측에서는 범행이 잔혹하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. 이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받은 게 처음은 아닙니다. 예. 한국 동포를 강도 살인했던 30대 남성 그리고 베트남 여대생을 살해한 한국 청년도
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. 실제 베트남은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형 집행 국가입니다. 2018년 기준으로 85건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는데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뭐 외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가 됐고요. 실제 그 형이 집행될지 여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한국인 뭐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것이 뭐 그렇게 뭐 빈번한 일은 아니라서 상당한 또 관심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.